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도전의 평가는 언제나 복잡하고 미묘한 관점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단순히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를 조선왕조 건국의 핵심 설계자이자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지식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정도전의 정치 철학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근본적인 국가 운영의 철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민본주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정치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도전은 때로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했고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이방원과의 권력 다툼에서 보여준 그의 정치적 행보는 현대의 시각에서 볼 때 윤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정도전을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한 시대의 지성인이자 개혁가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교적 가치관과 민본주의적 사상은 당시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선왕조의 이념적 기반을 마련한 그의 공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도전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를 위험한 급진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의 사상은 점차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그를 민족의 선구자적 지식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도전은 복합적인 역사적 인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과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그가 한국 역사의 전환점에 선 중요한 지식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찬양이나 비난을 넘어 그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학문적 노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정도전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시대적 고민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역사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고 깊은 강물 속에서 한 인물의 족적은 마치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물결처럼 끊임없이 퍼져나갑니다. 정도전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유산의 측면에서 정도전은 조선왕조의 통치 철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유교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으면서 관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그의 정치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통치 체제에 깊이 스며든 실천적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만든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수백 년간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유산 또한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도전은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뛰어난 문인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들은 당대의 사회 인식과 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그의 글쓰기는 조선 초기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며 후대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도 정도전은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성리학을 단순한 학문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국가 운영의 철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 개혁은 조선시대 지식인 양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학문적 전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의 사회개혁 의지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귀족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인 사회체제를 꿈꾸었습니다. 토지제도 개혁, 관료 선발 제도의 공정성 추구 등은 그의 진보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도전의 유산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대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민본주의적 사상, 교육에 대한 열정,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위대한 인물들의 꿈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도전의 유산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정도전의 정치적 유산은 오늘날 한국 정치와 사회, 체제에 깊이 새겨진 근본적인 철학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사상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대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와 국가 운영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가 주창한 민본주의 사상은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근본 철학을 제시했는데 이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지배층 중심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백성의 의견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도전이 만든 법제도의 기본 틀은 현대 한국의 행정체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가 만든 경국대전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근본 원칙을 담고 있었습니다. 관리 선발의 공정성, 관료제의 투명성, 그리고 국가 운영의 체계적 접근 방식은 오늘날 한국 정부 운영 방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의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통치 철학은 현대 한국 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국가 운영 원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그의 사상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 운영에 있어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원칙은 현대 한국의 공무원 선발 제도와 매우 유사한 맥락을 보입니다. 그는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메리토크라시 능력 중심주의 문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정도전의 정치적 유산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한국 정치와 사회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철학적, 제도적 기반으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근본 가치와 운영 원리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도전의 문화적 유산은 단순한 정치적 업적을 넘어 조선시대의 문화와 지식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깊고 광범위하여 당시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사상적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유교적 가치를 문화의 중심축으로 삼아 조선 사회의 지적 기반을 든든히 다졌습니다. 문학 분야에서 정도전은 뛰어난 저술가이자 사상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들은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특히 그가 저술한 다양한 글들은
조선의 지식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그의 문화적 유산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넓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그의 교육 철학은 조선의 관학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교육관은 후대 학문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건축과 도시 설계 분야에서도 정도전의 문화적 영향은 컸습니다. 그는 한양 현재의 서울을 설계할 때 풍수지리와 유교적 이념을 결합하여 독특한 도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의 설계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반영하는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도전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조선시대의 문화적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후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문화적 유산은 또한 예술과 학문의 융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정도전은 문학, 철학, 정치, 예술을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상호 연결된 총체적 문화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통합적 문화관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결국 정도전의 문화적 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의 문화적 접근은 전통과 혁신, 지식과 도덕, 개인과 사회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물결은 끊임없이 흐르며 때로는 한 인물의 삶과 사상이 그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정도전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정치적 철학과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도전의 민본주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그는 국가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도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 정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그의 정치 철학은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망각되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그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에게 있어 정치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의 개혁 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했던 그의 태도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로 떠오릅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백성을 위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용기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정도전의 삶은 또한 개인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상은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현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과 꾸준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끈기 있는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노력은 분명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도전의 사상에서 여러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진정한 봉사,
도덕적 리더십, 끊임없는 개혁에 대한 의지 등이 그의 사상에서 발견되는 핵심 가치들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찰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도전의 삶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과 국가를 위한 헌신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진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를 위한 희생입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명예나 안전보다 국가의 미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과 정치적 역량을 오로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바쳤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번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정도전의 지적 탐구와 학문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뛰어난 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유교적 가치와 새로운 통치 이념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로운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정도전의 민본주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통치자의 권력이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통치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의 복지와 행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의 삶은 또한 지적 용기와 신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도 불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적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항상 국가와 백성을 위한 옳은 길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신념의 힘을 일깨워 줍니다. 더불어 정도전의 지식에 대한 존중과 평생에 걸친 학문적 열정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자신의 지식을 사회 발전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지식이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정도전의 삶은 한 개인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 지적 탐구, 원칙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백성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도전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의 민본주의적 사고방식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국가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다는 그의 신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치와 사회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도전이 강조했던 공정성과 투명성의 가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항상 지도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현대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져야 할 교훈입니다. 또한 정도전의 교육에 대한 철학은 현대 교육 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품격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했던 그의 관점은 오늘날 인재, 양성의 근본적인 접근법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정도전의 사상은 또한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회적 계층 간의 조화와 상호 존중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현대 사회에서 그의 사상은 여전히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정도전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용기일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사회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노력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의 혁신적 정신을 본받아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도전의 사상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줍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사회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진정한 봉사, 도덕적 리더십, 교육을 통한 인간 성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정신 마이너스 이것이 바로 정도전이 현대 사회에 전하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고요한 새벽, 왕궁의 어둠 속에서 두 거인의 숨겨진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사이의 긴장감은 마치 팽팽히 팔린 활시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치적 대립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로서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도전이 추진하는 정치 체제와 이념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습니다. 정도전이 유교적 이상과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할 때 이방원은 더욱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통치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야심을 경계하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려 했고 이방원은 반대로 정도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이념과 권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급진적이고 강압적인 정치 성향을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방식으로 이방원의 과도한 권력 확장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유교적 가치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이방원의 행동을 견제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도전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백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본주의적 접근을 추구했지만 이방원은 더욱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그들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조선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치적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의 팽팽한 신경전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조선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이념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충돌하면서 조선의 정치적 지형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점차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정도전의 입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직접적인 대립이 아니라 정교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정도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정도전은 여전히 원칙과 도덕성을 무기로 대응했습니다. 권력 투쟁의 시작. 고려 왕조의 마지막 시기, 권력의 균형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었고 정도전은 그의 정치적 야망을 제어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힘과 정치적 네트워크를 하게 활용하면서 정도전의 정치적 기반을 위협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러한 이방원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그의 권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핵심은 조선의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에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유교적 이상과 민본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이방원은 보다 중앙 집권적이고 강력한 왕권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념의 차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아버지 이성계를 통해 점차 정치적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는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수완을 바탕으로 점차 핵심 권력 기관에 자신의 측근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러한 이방원의 움직임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위협한다고 판단했고 그의 권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치적 대립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권력 장악 시도를 견제하려 했고 이방원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도전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 시기의 정치적 대립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조선의 근본적인 국가 철학과 통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곧 조선의 미래를 향한 두 가지 상이한 길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향후 조선의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도전의 반격. 고요한 새벽 정도전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교차했습니다. 이방원의 권력 야욕은 그가 지켜온 조선의 건국 이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온 새로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위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조정 내부의 동맹 세력들과 비밀리에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 지식인들과 이성계의 충성스러운 무신들을 중심으로 이방원의 음모를 저지할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근본적인 약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방원이 왕위 계승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전략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방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성계에게 이방원의 위험성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성계가 이방원의 야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득은 냉철한 논리와 깊은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조선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정도전은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이방원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정보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이방원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정치적 상황을 읽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반격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이방원의 권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그는 모든 지적 역량과 정치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그의 저항은 마치 정교한 바둑을 두듯 한 수 한 수 계산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도전의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원의 냉혹한 권력 욕구와 정치적 수완은 정도전의 치밀한 계획을 무너뜨렸고 결국 그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저항은 비극적인 운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기틀 마련. 조선의 새로운 국가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은 정도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도전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달라진 국가 운영의 철학과 제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유교적 이상과 실용적인 통치 방식을 결합하여 조선만의 독특한 국가 체제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정도전은 법전 편찬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존 고려의 법체계가 형식적이고 비체계적이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법전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경국대전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는 각 분야별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규를 정립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정비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관료제 확립도 정도전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는 지방 세력들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을 막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료 선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과거 제도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관료들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으며 조선 500년 관료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토지제도 개혁 또한 정도전의 중요한 국가 기틀 마련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불합리한 토지 소유 제도를 개선하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전분전시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토지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교육 체계의 재편 또한 정도전이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성리학적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도전은 깊이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불교의 영향력을 줄이고 유교 중심의 국가 이념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이는 조선의 정신적, 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종교 정책을 넘어 국가의 정신적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제도적 개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국민들의 정신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제도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법정과 제도 정비.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정권을 잡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 집권화된 강력한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조선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고려의 봉건적이고 복잡한 법률 체계를 대신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법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률 체계를 구상했으며 백성들의 권리와 국가의 질서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복잡했던 토지 제도를 개편하여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과거 제도를 개선하여 관료 선발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었으며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행정제도 측면에서도 그의 혁신은 두드러졌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지방 통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했습니다. 6조 체제를 확립하여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료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군사제도 역시 그의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기존의 귀족 중심의 군사체제를 해체하고 중앙 집권적이고 전문적인 군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방어력을 높이고 외부 침략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재정제도에 있어서도 정도전은 혁신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조세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상공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제도 개혁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유교적 이상과 현실적인 통치 방식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 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날 조선 왕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도전의 제도 개혁은 조선의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200년 넘게 지속된 왕조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접근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새로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원칙.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은 한 시대의 지성과 통찰력을 요구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도전은 이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통치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국가 운영의 철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국가 운영 원칙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의 국가 운영 철학의 핵심은 민본주의에 있었습니다.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당시 지배계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기존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왕도 백성을 위해 존재하며 백성의 행복과 안녕이 곧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그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능력 중심의 관료 선발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관직이 가문과 혈통에 의해 결정되던 관행을 깨고 진정한 능력과 학문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관료 제도를 구상하였습니다. 과거 제도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였으며 이는 조선 왕조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공정성 또한 정도전의 국가 운영 원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 앞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권 계층에 대한 특별한 면제를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고였으며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통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리학적 이념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치와 국가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실학적 관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국가 운영 원칙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 집권적 체제를 확립하면서도 동시에 지방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었으며 조선 왕조의 500년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도전의 죽음. 어둠이 깊게 내린 그날 정도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치밀한 계획은 마침내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의 마지막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도모했던 평화로운 정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조선 왕조의 근본적인 권력 구조에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의 사상과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정도전의 가족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그의 저작과 기록들은 대부분 불태워졌습니다. 정도전이 죽임을 당할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46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조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 순간까지 깊이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이념과 정치적 철학의 상징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직접 살해하지 않고 그의 측근들을 통해 교묘하게 그를 제거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암살 계략에 의해 결국 무참히 살해되었고 그의 시신은 너무나 참혹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조선의 정치적 권력 다툼의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정도전의 죽음이 조선 왕조의 초기 권력 구조에 미친 영향을 깊이 분석해왔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조선의 정치적 이념은 크게 변화했고 그가 추구했던 민본주의적 가치는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의 사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자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사상은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역사에 각인되었습니다. 정도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의 정치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제거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후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상을 향한 지식인의 불굴의 정신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최후. 어두운 새벽, 피로 묻은 칼날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군대가 그를 추격하고 있었고 그의 생명은 이미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조선을 세우기 위해 평생 바쳤던 노력, 이성계와 함께 꿈꾸었던 새로운 나라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던 열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은 그를 둘러싸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그의 최후는 잔인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이방원의 명령으로 그는 살해당했고 그의 시신은 끔찍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또한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 완전한 근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그의 사상과 철학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사상은 조선 왕조의 근간이 되었고 후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민본주의적 사상, 유교적 통치 원칙, 그리고 새로운 국가 체제에 대한 비전은 조선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의 최후는 개인의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비극적 최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필연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증명했고 후대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정도전의 최후는 개인의 죽음을 넘어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상과 정신은 여전히 한국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역사의 흐름은 때로는 한 인물의 의지와 열정에 의해 근본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도전은 그러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던 위대한 정치 사상가이자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혼돈과 불안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교차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4세기 후반 고려 왕조는 심각한 내부 분열과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략, 홍건적의 난, 외구의 침입 등 끊임없는 외부 위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으며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국가의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도전은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한 관료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학문적 소양과 뛰어난 정치적 통찰력을 지닌 지식인이었습니다. 유교적 이상과 실용적인 정치 감각을 겸비한 그는 당시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고려의 몰락과 새로운 왕조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그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단순히 왕조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통치 이념의 수립, 그리고 민중 중심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대한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정도전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는 역사적 서사였습니다.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던 그의 여정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진정한 지식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험난한 고려 말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위대한 지식인의 탄생은 조용하지만 의미 깊었습니다. 정도전은 전라북도 완산 지방의 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관직에 힘썼던 명문가로 어릴 때부터 그는 뛰어난 지적 자질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정도전은 유교 경전을 탐독하며 깊이 있는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시 지배층의 자제들이 받던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통해 그는 성리학의 깊은 세계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주위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철학적 관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육은 단순한 학문 습득을 넘어 실천적 지성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왕조의 부패와 혼란을 목격하면서 그는 국가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도전은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당과 향교에서의 학문 연마 과정은 그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유교의 이상적인 통치 원리와 사회 질서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민본주의적 사고와 실천적 지성은 그의 교육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그는 더욱 폭넓은 학문적 시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엘리트들의 필수 관문이었던 과거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의 지적 능력은 더욱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에게 과거 시험은 단순한 관직 진출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기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력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점차 단순한 지식인을 넘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 사상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14세기 후반 고려 왕조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후 고려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막대한 권력과 부를 독점한 채 민중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왕실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갔습니다. 당시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수의 양반 관료들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는 반면 대다수 농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토지는 소수 지배층에게 집중되었고 농민들은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고려 왕조 내부의 권력 다툼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신들과 문신들 사이의 끊임없는 권력 갈등,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은 국가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던 지식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도전과 같은 뛰어난 지식인들이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고려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시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적인 사회개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체제에 대한 그의 구상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기존 고려 체제의 부패와 모순을 극복하고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꿈은 점점 더 분명해져 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체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혁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정치적 입장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진정한 국가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고려 사회는 개혁의 절박함을 절규하고 있었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 왕조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왕조를 향한 정도전의 깊은 열망은 마치 거센 바람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권 교체만을 꿈꾸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국가의 모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고려의 체제 속에서 그는 진정한 유교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체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의 꿈은 단순한 정치적 야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법과 도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유교적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겸비한 그의 사상은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위한 진정한 통치 체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와의 만남은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동맹자가 아니라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동지였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사적 능력과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꿈은 점차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발전해 갔고 조선의 건국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이상이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어 갔습니다. 그의 구상은 단순히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은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꿈꾸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 능력 중심의 관료제, 백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치 원칙 등 그의 꿈은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낡은 고려 체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도전의 꿈은 단순한 개인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당시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료제를 개혁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유교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자 했던 그의 꿈은 당대를 넘어 후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강변에 서 있던 젊은 선비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도전, 당시 조선의 미래를 고뚱고뚱 내다보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우뚝 서 있던 또 다른 인물, 이성계는 당시 군사적 명성을 떨치던 무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지적 호기심과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들을 서로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정도전은 유교적 학문과 정치적 통찰력을 무기로, 이성계는 군사적 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해 갔습니다. 첫 만남의 순간 그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읽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무력함을 지성으로 채워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고, 이성계는 정도전의 정치적 통찰력이 자신의 군사적 야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고 치밀했습니다. 정도전은 고려 왕조의 쇠퇴를 냉정하게 분석하며 새로운 왕조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성계는 그의 말에 점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 교류를 넘어 역사적 전환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학문과 무력, 이성과 실천력의 만남. 정도전과 이성계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킬 운명적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개인적 인연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지적 깊이와 이성계의 강력한 리더십은 서로를 완성해갔고, 이는 곧 조선왕조 건국이라는 역사적 대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려 왕조의 몰락은 단순한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체제를 향한 필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고려 말기는 무너진 왕권과 부패한 관료제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의 횡포와 무력한 왕실의 모습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도전은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치 이념과 제도적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교적 이상국가에 대한 그의 철학은 조선 건국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했으며 백성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민본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근본 목적은 백성의 안녕과 행복이어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가 체제의 필요성은 절실했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제 구조는 비효율적이고 불평등했으며 대다수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토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국가의 건설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문화적 정체성은 혼란스러웠고 사회적 가치관은 급격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유교적 가치와 한국적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는 조선 건국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가 체제의 필요성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국가 시스템이 요구되었고, 정도전은 이를 위해 중앙 집권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운영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단순한 방어적 차원을 넘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 건국은 정도전에게 있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중심에 둔 이상적인 국가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모든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선의 건국과 국가 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정치적 사상은 당대의 사회적 맥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유교적 전통과 실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그는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갔습니다. 정도전의 정치 철학의 근간은 민본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고 통치자의 역할을 백성을 위한 봉사자로 인식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배층의 관점과는 매우 다른 혁신적인 사고였습니다.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의 철학은 조선 건국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은 정도전의 정치 사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유교의 이상인 수기치인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통치자 스스로가 먼저 수양하고 도덕적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믿음은 그의 정치적 접근 방식의 기본 토대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도전은 단순한 권력의 획득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의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정치 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관료 선발 제도에 대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능력 중심의 관료제를 주장하며 출신 배경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시 폐쇄적이고 세습적이던 관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으며 조선 사회의 새로운 인재 선발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도전은 또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명확하고 공정한 법률 체계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의 법전을 정비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자의적인 통치를 제한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정치 사상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제도 개혁, 농업 정책, 교육,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진보적인 사상은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사회개혁가이자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유교의 근본 원리는 정도전의 정치적 사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교의 근본 가치인 인, 의, 예, 지, 신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그의 정치적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통치 방식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정도전은 통치자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의 가치를 통해 통치자는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치적 실천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의 원칙은 정도전의 정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관리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국가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관료 선발 제도와 관리 평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예의 가치는 사회 질서와 계층 간 조화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로 보았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은 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신분 제도 속에서도 각 계층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지와 관련하여 그는 통치자와 관료들의 끊임없는 학문적 연마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실제 통치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유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유연한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신의 가치는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정도전은 통치자의 약속과 말이 곧 국가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 공정한 법 집행, 진실한 소통을 통해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정도전은 유교적 가치관을 단순한 철학적 개념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정치와 국가 운영의 구체적인 원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접근은 이상과 현실을 끊임없이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민본주의의 원칙. 민본주의는 정도전의 정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며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백성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 지배층의 관점과는 매우 다른 혁신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민본주의 원칙은 단순한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천적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는 농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과중한 세금을 줄이며 지배층의 횡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고안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했던 것은 교육의 평등과 기회의 공정성이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과거 제도를 개선하여 능력 중심의 관료 선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더 넓은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민본주의는 단순히 백성을 동정하거나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백성을 국가 발전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의견과 필요를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었으며 후대의 정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도전은 유교적 이상과 실용주의적 접근을 결합하여 독특한 민본주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철학은 통치자의 도덕성과 백성의 복지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 잡힌 접근이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통치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통치의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민본주의 원칙은 조선 초기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었으며 후대 정치 사상가들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